네, 4학년 4반 친구들 디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화산과학 시즌을 열심히 배우고 마지막 단원 5단원 물의 여행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물의 여행에서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첫 번째, 물의 순환, 물이 어떻게 돌고 돌아서 지구에서 존재하는지 물의 순환에 대해서 배울 거고, 두 번째,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중요하고 순환하는 물이 많이 부족하대요. 물 부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크게 이 세 가지 주제로 공부해 볼 건데, 중요한 내용은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알려줄 거지만, 선생님이 다큐멘터리로 많이 공부를 하려고 해요.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물 부족 혜택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에 대해서 여러 좋은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 영상을 통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물의 순환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03, 104, 105쪽, 100쪽, 그리고 교과서 106쪽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어떻게 여행할까요? 이 여행이란 말 자체가 물은 어떻게 돌고 돌까요? 어떻게 돌고 돌아서 지구에 존재할까요? 즉 순환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이 순환이란 말은 무엇이냐?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사라질까요? 여러분이 물을 꿀꺽 마시면 사라질까? 우리가 물을 마시면 사라질까? 아니면은 그릇에다가 물을 넣어서 우리가 불로 활활활활 태우면 물이 공기 중으로 사라질까? 사라질까요? 아니에요. 물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의 모습을 바꿔서, 물은 자신의 모습을 바꿔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데, 때로는 눈과 같이 고체의 모양일 때도 있고, 때로는 비와 같이 물방울의 모양일 때도 있고, 땅속에 스며들어서 안 보일 때도 있고, 공기 중에 이곳저곳에 눈에 보이지 않게 기체 공기처럼 존재할 때도 있어요. 그걸 이제 물의 순환이라고 하는데, 좀 더 자세히 봐보면, 여러분 한 장 넘겨봅시다. 이 방울이의 여행 이야기 한번 읽어볼래요? 물방울이 어떻게 여행하는지. 자, 방울이, 나는 방울이라고 해. 나는 곳곳을 여행하지.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바다에서 헤엄치면서 바닷물로 있다가 날이 따뜻해가지고 공기 중으로 수증기, 즉 공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갔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갔다가 또 하늘로 올라가니까 추워지고 무서우면 어떻게 다시 내려오겠지. 그쵸? 그러면 비의 모습으로 내려올 때도 있고 눈의 모습으로 내려올 때도 있을 거예요. 추우면 눈이 되고 그냥 무거워만 지면 비가 돼서 내려오겠지. 그쵸? 바로 여기 그 내용이 나와 있네요. 친구들끼리 엉겨 붙더니 무거워져서 아래로 툭 떨어진 건 비가 될 거예요. 눈이 돼서 추운 친구들은 높은 산이 되기도 하고. 자, 그러면 다시 땅으로 내려오면 녹아버리겠죠. 그래서 한참 흐르다가 사람의 몸속 구석구석, 이 말은 우리가 물을 마시게 되었다는 얘기지. 여러분, 물 마시면 물이 어떻게 다시 나와요? 그쵸? 가느다란 관 어디겠어? 뭐야. 그쵸? 몸 밖으로 어떻게 나오겠어? 오줌으로 나오겠죠? 오줌으로 나와서 그게 다시 돌아다니다가 가느다란 관. 그래요. 땅 속에 들어간 물이 또 뿌리를 내린 나무 속으로 물방울이 들어가기도 하죠. 그러다가 또 잎을 통해서 물이 밖으로 또 나와요. 그리고 다시 또 하늘 높이 올라갔대. 하늘에 있던 물이 여기 따스한 오후에 하늘에 있던 물이 내려왔다가 다시 또 하늘로 올라갔어. 자, 이런 걸 바로 순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교과서에 이 투명한 종이가 있죠. 여러분, 선생님은 이렇게 생겨있지만 여러분이 투명한 용지를
몇 쪽이더라? 100. 그 화면에다 대면은 물의 순환을 알 수 있어요. 땅 속에 있던 물이, 그쵸? 나무가 빨아들여서, 그쵸? 나무가 뿌리로는 빨아들이는데 이파리에서는 증산작용이라고 해서 물이 또 빠져나가요. 뿌리로는 물이 들어오고 흡수한 물은 다시 가지를 타고 올라가서 이파리에서 빠져나갑니다. 공기 중으로. 그쵸? 공기 중으로 나간 물은 그쵸? 하늘에 둥둥 떠다니다가 하늘에 둥둥 떠다녀. 이땐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수증기 상태일 때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눈에 보일 수 없고 왜냐면 공기니까. 여러분, 공기 중에 물방울 안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김들은 물방울이지 공기가 아니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이 수증기들이 다시 하늘 높이 가서 여러 개가 엉겨붙어. 이 수증기들이 엉겨붙어서 바로 구름이 되는 거죠. 이 구름이 다시 무거워지면 다시 또 하늘로 내려오고 땅에 눈이나 비의 형태로 내려와서 땅에 내려오면 바로 강으로 녹아서 흘러 들어가죠. 이 흐르는 걸 우리 사람들이 입으로 이렇게 와 하고 물을 마시기도 하고,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오줌을 통해서 밖으로 퐁퐁퐁 나와서 이게 땅 속으로 흘러 들어가면 이걸 통해 또 나무가 흡수하는, 이게 바로 물의 순환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이 땅으로 내려왔다가 공기가 됐다가 다시 물이 됐다가 지구에서 물은 계속 뱅뱅 돌아요. 그럼 여러분, 중요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구 전체에 있는 물의 양은 변할까? 지구에 있는 물 전체의 양은 변할까요, 여러분? 질문이에요. 과연 변할까요? 변한다 O, 변하지 않는다 X. O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왜 O라고 생각하는지, X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왜 X라고 생각하는지. X라는 얘기는 물의 양이 점점 많아진다 또는 점점 작아진다가 되겠죠. 꼭 이 답변에 대해서 생각해 오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이 알고 올 내용으로 충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꼭 물의 순환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오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서 이 지구라는 말은 이 땅덩어리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구를 덮고 있는 이 공기, 대기라고 하죠. 지구를 덮고 있는 공기의 공간까지 모두 다 합쳐서 지구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땅만 지구가 아니고 이 지구를 덮고 있는 우리가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공기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지구라고 말하는 겁니다. 과연 지구 전체에 있는 물의 양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고 댓글로 아니면 수업 시간에 발표해 보겠습니다. 댓글에는 중요한 내용을 꼭 남겨주세요. 네. 학교에서는 이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